다이와가 외관도 시마노 같은 릴을 만들고 릴링감도 시마노 같은 릴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9개월이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냐면 바로 릴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할 릴은 바로 이거예요. 21년형 질리언입니다. 질리언 SVTW라고도 하고 21년형 질리언이라고도 하는데 요 릴을 제가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올해 봄에 3월 달에 이 릴을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하게 된 이유부터 기계적인 부분까지 제가 쓰면서 쭉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정말로 이 회사에서 밝힌 대로 정말 그러한지 정말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고 솔직히 써보니까 어떤 점은 좀 별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오늘은 릴 리뷰야. 다들 제가 시마노 릴 좋아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전 영상들을 보면 시마노 릴들 정말 많이 썼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이와 릴들 몇 개 쓰고 있습니다. 스티즈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PD님이 리뷰하셨던 SSSV도 갖고 있고, 몇 가지 다이와 릴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쓰던 건 바로 이렇게 생긴 질리언도 있었어요. 보이시죠? 요 질리언이었는데, 이 질리언을 쓰면서 다이와 릴들은 대충 이런 느낌이 있구나 라는 것만 갖고 있다가 쭉 시마노를 쓰게 됐는데, 제가 너무 그 프로 선수를 하면서 릴을 한 가지만 이렇게 너무 탁 쓰는 것 같아서, 한 회사 것만 쓰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 조금씩 D의 의지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다이와 릴을 올해 초에 하나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릴들이 너무 노쇠하고 너무 이제 낡아가지고 은퇴를 좀 시켜야 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그 은퇴한 릴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샀던 릴이 바로 요겁니다. 다이와 질리언 SVTW. 요 녀석이에요. 딱 요 모델을 샀는데, 기어비는 8.5대 1로 샀고요. 살 때는 웜낚시를 하기 위해서 산 거였고요. 프리리그를 주로 던져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는 고기어비를 지원할 것, 8점대 이상으로. 두 번째는 라인이 14파운드 이상이 좀 충분히 감길 것. 세 번째는 많이 무겁지 않을 것. 이거였는데, 그렇게 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릴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요 릴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너무 이제 시마노만 쓰는 것 같으니까 다이를 한번 써보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모양이 되게 예쁘게 빠졌더라고요. 우리가 대충 다이와의 질리언이라고 하면은 요 위에 구멍 빵빵빵 나 있고, 요 핸들 옆에 약간 요런 구멍 빵빵빵 나 있고, 요런 딱 인상이 있는데, 이런 인상을 확 벗어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예쁘장하게 나왔길래 사봤습니다. 가격은 한 30만원 후반대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부분 한 40만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러 경로로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박스가 딱 왔어요. 와가지고 박스를 탁 뜯었는데, 택배 딱 뜯었는데, 뜯자마자 이 녀석을 딱 보고 느낌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와, 너무 예쁘게 나왔다. 사실은 이거랑 같이 고민을 하던 게 신형 스티즈였어요. 스티즈도 SVTW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보고 있다가 가격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질리언을 이렇게 봤더니 질리언도 괜찮아 보여. 무게도 175g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이걸로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다이와 릴을 샀는데 시마노 릴의 외관이 딱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 라는 생각을 했죠. 올해는 낚시박람회도 없었고 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신제품을 실물로 딱 만났을 때 첫 번째 느낌은 정말 외관이 예뻐졌다, 질리언답지 않게 예뻐졌다 였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샀고, 제가 이거를 3월 달인가 우리 PD님하고 같이 광양에 가서 낚시를 딱 했죠. 그리고 제가 딱 하루를 신형 질리언을 들고 낚시를 해본 딱 느낌,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와, 편하다, 이거였습니다. 너무 그냥 편한 거예요. 캐스팅도 편하고 그냥 모든 면에 다 편해서 깜짝 놀라갖고, 그때 집에 오는 동안 제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집에 있는 릴 이걸로 다 바꾸고 싶다. 다 바꾸면 얼마가 들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어비는 8점대부터 5점대까지 싹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싹 다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비거리였어요. 쓰는 날 첫 번째 캐스팅에서 느꼈던 거거든요. 처음 쓰던 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날아가는 느낌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프로모션 영상에 보면은 일본에 엄청 되게 유명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1m, 2m 좀 더 날아가는 것 같다. 5m 좀 더 날아가는 것 같다. 마지막에 쭉 뻗는 느낌이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꿀베 라이벌스도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거든요. 쭉 날아가는데 1세대 질리언은 이렇게 떨어지고, 2세대 질리언은 이렇게 떨어지고, 3세대 질리언은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타이밍에
더 날아간다. 날아간다. 네, 이게 뭐 약간 비약일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엄청 멀리 날아가. 1세대는 각도부터 틀려먹었어. 아니 2세대랑 3세대는 탄도가 똑같은데 초반에 1세대는 왜 각도부터 틀려먹었냐? 1세대 때 던졌던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다. 그때 일본인 평균 심장이 작아서. 근데 실제로 던져보니까요, 이거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갔냐면 교각을 보고 던져봤어요. 우리가 던지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 충분히 던질 수 있어요. 그 감으로 그 교각에 딱 던졌더니 그 교각 엣지라인에 딱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던졌거든요. 근데 교각에 가서 톡 하고 맞는 거야. 그래서 진짜 더 날아가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실제 제조사에서 밝히기로는 SV 부스트 그리고 뭐 에어브레이크 시스템 때문이라고 하는데, SV 부스트는요 뭐 이 안에 있는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멀리 캐스팅 할 때는 고회전일 때는 뭐 하나는 두 개 다 튀어나오고 저회전일 때는 하나만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좀 이게 뭐 브레이크가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시스템이고요.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은 또 뭐 에어브레이크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정말 작동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딱 던졌을 때 와 이게 진짜 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 칠리언 비거리 와 진짜 놀랍다 그 생각이 처음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들었던 거, 하루를 사용을 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드는 건 부드러운 릴링감입니다. 세 번째는 릴링감. 하이퍼먼데 하이퍼 드라이브 디지기어 더블 서포트. 릴링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사에서는 뭐 두 가지 기술을 썼대요. 뭐 하이퍼 다시 여기가 제일 힘든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릴링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사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썼대요. 뭐 하이퍼 더블 서포트랑 하이퍼 드라이브 디지기어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퍼 드라이브 디지기어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시마노에서 예전에 마이크로 모듈로 넘어가면서요 이렇게 기어가 이런 식으로 맞물렸었는데, 얘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깎아가지고 마이크로 모듈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물려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다이와스럽게 한 거예요. 하이퍼 더블 서포트는 뭐냐면 이 메인 기어 말고요, 위에 있는 피니언 기어 옆에 베어링을 이렇게 두 개 된 거죠. 이건 시마노에서도 예전에 하던 건데, 이거를 통해서 부드러운 릴링감을 구현한 거죠. 실제로 돌려보면 우리가 흔히 정말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말이 있어요. 다이와 특유의 서걱거림.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돌려보면요, 얘는 그냥 거의 신품 상태인데 이렇게 딱 돌려보면 처음 받아서 라인을 감고 이렇게 싹 돌려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기계적으로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에 있었던 그 다이와의 특유의 서걱거림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진 느낌이 듭니다. 저도 기존에 이제 다이와 릴들이 몇 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써보니까 약간 이런 거에 다이와 특유의 서걱거림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질리언 21 딱 쓰고 나서 느꼈던 건, 와, 이게 시마노 릴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루를 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다이와가 외관도 시마노 같은 릴을 만들고 릴링감도 시마노 같은 릴을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이퍼 암드 하우징, 하이퍼 터치 클러치. 뭐 다 하이퍼. 그런데 다이와에서 이 릴을 만들면서 두 가지 기술을 더 썼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이퍼 암드 하우징이고 하나는 하이퍼 터치 클러치라는데, 이것도 그동안 있었던 다이와 릴들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이퍼 암드 하우징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뼈대, 골격이 되는 부분을 알루미늄 합금을 썼다고 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어떤 유격이 없는 금속으로 돼 있으면 경고함에서는 조금 더, 그렇죠? 바디 강성이나 그리고 다른 부품들을 잡아주는 뼈대 골격이 단단함에서는 확실히 좀 이점이 있겠죠. 하이퍼 터치 클러치는 뭐냐면, 얘가 썸바 있잖아요, 썸바. 이 썸바가 얘네도 알았나봐. 반클러치 나는 걸 해결할 수 없는 걸. 그래서 하이퍼 터치 클러치라는 걸 넣었대요. 써보니까 예전만큼 반클러치가 난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구형 질리언이나 더 오래된 좀 클래식한 다이와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개선됐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따닥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힘이 고루 이렇게 분산되지 않는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턱턱 이런 느낌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이와에서 자기네가 여기다 접목시켰다고 주장하는 기술들 중에 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은 확실히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릴링감 부분은 신품 상태에서 돌렸을 때 아주 만족스럽고, 한 9개월 정도 토너먼트를 1년을 소화하고 거의 매주 촬영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릴로 썼던 이 녀석, 럼낚시를 혼자 도맡아 한 이 녀석의 릴링감이 여전히 릴링 부분도 여전히 부드럽다. 그리고
세 번째, 반클러치 부분 확실히 해결됐다.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단점이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행동이 있죠. 그게 뭐냐면 원래 이거 하나였잖아요. 네. 이것도 샀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샀어요. 이 친구도 3개를 샀어요. 왜 3개나 샀냐면 요거는 14파운드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5파운드 카본이 감겨 있고요. 주로 프리리그를 던집니다. 요거는 똑같이 8점대인데 노브가 좀 다르죠. 노브가 다른 건 이 두 개의 릴을 좀 구분하려고, 나중에 라인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좀 릴을 구분하려고 그냥 노브만 색깔만 좀 바꿔봤어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15파운드 카본이 감겨 있습니다. 얘는 러버지그를 전용으로 쓰려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요거는 크랭킹 6점대를 달았는데 그냥 만족도가 높고 멀리 던지는 걸 많이 하는 낚시들, 혹은 캐스팅 횟수가 많은 낚시에서 그냥 편안함이 좀 그냥 월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제가 2개를 더 샀죠. 그래서 총 3개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기만 할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몇 가지 조금 쏟아 보니까 이거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외부 도색입니다. 이 외부 도장이 엄청 약해요. 9개월밖에 안 썼는데, 물론 제가 진짜 정말 장비 험하게 씁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9개월밖에 안 썼는데 지금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안 좋거든요. 같은 사용자인 제가 13년에 출시된 메타늄 8년 썼는데 같은 사용자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도장 상태가 이렇습니다. 위에 상태가 이렇죠. 얘는 기존의 프리리그를 담당하던 친구고, 교체된 선수 상태가 너무 약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도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도장이 약합니다.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낚시를 하다 보면 터프한 환경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 바디에다가 뭘 올리다 보니까 외부 도장이 좀 약한 재질로 외골격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 외부에 있는 부품들 있잖아요. 이 외부에 있는 부품들은 물론 그렇게까지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라인을 감을 때 잘못 감는다든지 해서 카본 라인에 쓸리면 이런 플라스틱이 마모되는 현상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외부 부속들은 조금 더 강하게 만들 수 없었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알루미늄을 썼잖아요. 알루미늄 합금을 썼단 말이에요. 프레임을. 그러면 175g이라는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외부는 좀 플라스틱하게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런 도색이 쉽게 벗겨지는 그런 상황에 맞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가볍게 가려다 보니까 생겨난 어쩔 수 없는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쓸만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외부 도색이 벗겨져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9개월 쓰는데 이 정도면 이거 치명적인 단점이죠. 저처럼 한 10년씩 쓰는 사람들, 이게 가격이 싸지도 않잖아요. 45만원, 정식 판매가 44만원 이런데 사가지고 10년씩 쓰려고 사는 건데 이렇게 막 갈려 나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 릴의 권사량이 이 릴의 좀 스타일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릴은 14파운드는 한 90m 정도, 그리고 16파운드는 한 80m 정도 감을 수 있다고 제조사에서 밝혔어요. 제가 실제로 감아보니까 저는 15파운드를 감았는데 대충 조금 아쉽게 조금 남는 정도, 100m짜리를 감으니까 조금 아쉽게 남더라고요. 대충 그 정도 감기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14파운드가 3.5호죠. 그 정도 되는 굵기의 라인이 100m가 조금 안 되게 감긴다라는 건 그 정도 되는 라인을 감아서 쓰라 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사용했던 낚시들에 적용했던 루어들을 생각을 해보면 언밸런스 프리리그 웜 3g에 싱커 7g 정도 되는 그런 가벼운 10g밖에 안 되는 웜채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온스 정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스틱 베이트 라인으로 감아서도 던져보기도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딱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탠다드한 낚시들에서 진짜 좀 많이 헤비하거나 많이 가벼운 그런 것만 아니면 스탠다드한 스펙트럼을 모두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도장이 잘 까진다는 것, 그리고 사실 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국내 판매 가격이 40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만만치는 않지만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입문자용으로도 충분히 좋고요. 내가 어느 정도 고급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고민이 든다면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릴 중에 30만원 후반에서 고른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거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개나 샀기 때문에, 그리고 제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밝히는 거지만 이게 광고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1년을 써보고 느낀 부분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걸 쓰면서 또 느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또 다른 또 뒤에 의지를 또 하나 또 구매한 거, 저것도 다시 오래 써보고 한번 리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릴 회사들 정말 열심히들 만들고 있는데요. 국내, 국외 떠나서 이렇게 한국에도 좋은 릴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리언 21년형 SV TW 리뷰였어요. 베스트 랑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